마이크로바이옴이 산모의 자궁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그것도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으로 아기한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산모님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가끔씩 산모들이 외래에 오면 치과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물어봐요. 맞아요. 치주염 쪽, 실제로 이제 치주염이 있다는 산모들이 조기 진성 조산이랑 관련성이 이미 밝혀졌고, 치주염이 있으신 분들이 5배 정도 조산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강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뭔가 조산이랑 그런 거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구강에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으신 치주염을 가지신 산모들을 질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질에서도 구강에서 보였던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마이크로바이옴이 여행을 하는 건가? 그래서 저희 연구도 그런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해서 만든 건데, 이제 구강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결국은 먹으면 장으로 가잖아요. 근데 장에서 막 흡수가 되는데 그 장 간질액이라고 있어요. 세포 사이 그쪽으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여행을 해서 결국은 혈관 안으로 들어가고,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엄마랑 아기는 태반과 탯줄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태반은 말 그대로 혈관 덩어리예요. 엄청나게 많은 가스 교환, 미생물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산모분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이유가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고, 결국은 그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마이크로바이옴이 또 여행을 하게 되고 아기도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그런 여행을 보는 거고, 질 같은 경우도 혈관이 다 통해져 있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강의 마이크로바이옴이 생태계가 깨지신 분들, 안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신 분들이 조산이랑 성장지연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게 임신과 출산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먹으면 장내로 흡수가 되고 그게 혈관을 타고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까지도 전달된다는 그렇죠. 뜻이죠. 또 이제 출산의 과정이 2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제왕절개도 있고 자연분만도 있어요. 아무래도 자연분만은 산모님들도 알다시피 질내 산도를 거쳐서 나오는 거고, 제왕절개는 인위적인 수술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거기서 발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아기한테 가는 것도 다를 것 같은데, 저번에 이제 우리 최용순 교수님이 자연분만을 아기들은 폐에 물이 있던 게 산통이란 과정을 겪으면서 물도 배출이 되고 그런 좋은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분만 자체는 1기, 2기로 나뉘는데 1기는 이제 자궁이 10cm까지 열리는 기간을 1기라고 하고, 10cm가 열려서 아기가 나오는 기간을 2기라고 해요. 그러면 그 동안은 아기가 질 안에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골반을 지나서 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계속 마이크로바이옴에 노출이 되는 거죠. 샤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분만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 아기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접하게 되고, 자연분만을 한 아기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제왕절개를 한 아기들에 비해서 제왕절개한 군, 자연분만한 군 2군으로 나눴는데, 그 2군에서 나온 태아의 신생아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비교를 하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분만 과정과 상관없이 건강한 신생아들 마이크로바이옴과 비교를 해봤더니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자연분만을 한 신생아들에서 더 많더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연구의 하나의 컨트롤 부분은 뭐냐면 건강한 임산부만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임산부들은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저는 자연분만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이제 아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제왕절개로 바로 아기를 낳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자연분만은 이런 부분에서 질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아기가 생착이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미 태반을 통해서도 오지만 나오는 과정에서 지치분만에서 나오는 샤워를 마이크로바이옴의 샤워. 이것과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산전에는 어머니가 좋은 식생활, 어떠한 건강한 장내 생물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 패턴이 중요한데, 출산 과정에서는 자연분만에 또 엄청난 역할이 있는 거죠. 상호 2개가 같이 있는 것이 아무래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조산아들은 제왕절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조산아들한테서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를 비교를 좀 해봐도 자연분만이 조금 낫다는 보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연구의 기준은 자연분만이 아무 무리 없이 아기한테 영향 없이, 아기가 뭐 심장이 처지거나 그런 거 없이 건강하게 자연분만이 이루어졌을 때 제왕절개보다 낫다는 그런 결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분만은 좋은 것 같아요.
조산 미수가 1500g 미만 애들, 네. 특히 극소 네. 저증한 네. 애들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실제 그 미수가 변에서도 첫 태변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부터 이게 팍팍 깨집니다. 색동저고리. 네. 이렇게 짜르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퉁퉁퉁 합쳐져요. 컬러에서 흑백 TV로 바뀌는 거네요. 그래서 그게 많이 다양성이 떨어지니까 한 100여 가지 색깔이 나왔으면은 그 다음에 10 정도, 그 다음에 2, 3으로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유해균이 네. 좀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확실히 합병증하고 경과가 좋지 않아요. 그 조산아들 괴사성 장염 생길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가 깨지면서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데 미숙아들한테도 유산균을 먹여요. 정말 많은 종류의 제품, 균주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한 몇 군데서는 이미 과학적으로 임상적으로 결과가 괴사성 대장염 그거를 예방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짜 산모들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요즘. 그러게요. 네. 산모가 먹는 것도 분명 영향을 미칠 그게 것이다. 있죠.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아한 사랑입니다.